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우리 한반도가 완전히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제 비핵화 협상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죠. 바로 주한 미군 한개 여단이 철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집중 연구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이제 앞으로 완전히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우리 한반도 정세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조선일보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독이었죠. 미 외교 소식통이 미국의 주한미군 한개 여단 철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주한미군 한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9일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한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이는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할지 안 할지 정해진 바 없다. 이 말을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 말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 같다. 왜 지금 한개 여단이냐? 지금 주한미군 제2사단이 우리 한국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02년 그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병력이 대단히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합의를 해서 지금 이 주한미군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완전 상시 주둔 배치되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좀 유연하게 하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좀 유연하게 하자. 배치는 여기 해놓되 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례차례 해가지고 3개 전투여단이 있던 것을 2개 전투여단을 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것도 이제 순환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개 전투여단이 미 본토에 있는 한개 전투여단이 2사단 아니에요. 지난 작년에는 1기갑 사단의 병력이 와 있었고, 지금 현재에는 제1기병사단의 병력이 지금 와 있는데 9개월씩 순환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 있는 제1기병사단의 제3기갑 여단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여단은 내년 그러니까 2020년 4월 1일까지만 주둔해 있습니다. 4월 1일 되면 다른 부대가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이 지소미아 그리고 방위 분담금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미국에게 협조를 잘 안 하면 압박의 카드로 그럼 미군 철수하겠다. 그 철수는 뭐냐? 내년에 올 새로운 병력을 지정을 안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사실 제가 매일 출연하는 채널의 뉴스 탑10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한 이후에 조선일보가 이제 이 보도를 했는데, 좀 사실은 저도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이냐 해서 다시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원문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자,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이게 지금 현실이 되나라는 건데, 미국의 우파 학자인데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의 기관 칼럼인데, 올 1월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미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인 캠프 데이비드 험프리를 건설하는데 90%의 비용을 댔고, 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그리 좋은 징조가 아니다.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의 동맹 간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 주한미군은 곧 한반도를 떠날 수도 있고 한미 동맹은 비극적이고 갑작스럽게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맥스웰 연구원이 예상을 하고 우려를 표하는 칼럼을 적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진보, 보수, 좌우 할 것 없이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것이죠. 저 완전히 동맹을 어떻게 저렇게 돈으로 자꾸 보냐. 이건 동맹, 그동안에 미국이 돈으로 동맹을 사면서 또 돈으로 동맹을 유지하면서 해온 위상이 아니다. 미국의 군대가 용병은 아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지소미아 폐기 지금 위기에 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주한미군은 이제 철수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것이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게 일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법조항 그리고 국방수권법 전부 다 찾아봅니다. 자, 미국의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법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미합중국 헌법 제2조 2절 1항에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미합중국 6해군의 총사령관이 되며 각 주의 민병대가 미합중국의 현역에 편입될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그러니까 미 대통령은 이 헌법을 지을 때는 그 공군이 없었기 때문에 6해군이라고 했어요. 미 대통령은 민병대까지 포함해서 모든 미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996년도 코소보 내전 그게 파병할 때 이럴 때 자꾸 이제 논란이 생겼어요. 왜 대통령이 자꾸 결정하냐 이런 논란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옥신각신하다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정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25호 1996년 2월 22일 날 지휘권의 정의를 마련하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제가 발췌했습니다. 자, 어떤 대통령도 미군에 대한 지위를 포기한 사례는 없다. 지휘권은 군령권 및 군정권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명령을 내릴 권한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휘권의 정통성은 미국 헌법과 연방법, 군사법에서 비롯되며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지휘관까지 명령체계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군령권까지 가진다는 거예요. 군령권. 그 군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군령권은 그냥 평소에 양병하고 하는 건데 군령권은 이제 배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빠져서 저기가 이제 이게 군령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군 빠져서 일본에 가 또는 빠져서 미국으로 돌아와 이게 군령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 그리고 그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주를 예견한 지금 돌아가셨죠. 고 존 맥케인 전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분 정말 전쟁 영웅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까지도 나왔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었죠. 그런 분이 이제 저 트럼프 가만 두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동북아시아의 대중국 어떤 전략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즉 자유를 지키는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국방수권법 회계연도 2019 국방수권법을 마련했어요. 이 FY가 이제 회계연도란 말인데 여기에는 이 맥케인 의원은 뭐라고 생각했냐? 자, 대통령령 25호 그리고 헌법 2조 이런 데 따르면 자, 대통령이 이런 거 철수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통수권을 건드릴 수 없다면 그 통수권을 집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는 것을 제한해야 되겠다. 철수는 알아서 결정해라. 그런데 돈을 안 주면은 시행을 못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존 S. 맥케인 상원 의원이 바로 국방수권법 회계연도 19
2019 국방수급법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수급법을 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른 것처럼 22,0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에는 미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22,000명까지는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 밑으로 내릴 경우에는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돈이 없으니까 감축을 못 하는 것이죠. 그게 국방수권법 2019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회계 연도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 달은 뭐냐? 2020 회계연도예요. 바로 9월 30일까지가, 올 9월 30일까지가 2019 회계연도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는 다시 2020 회계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2020 회계연도의 법을 따라야죠. 자, 2020 회계연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습니다. 제1243조 한국에 배치된 현역병력의 전체 숫자를 감축하는 것에 대한 예산 사용 제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전용될 수 있는 예산은 국방부 장관이 의회 국방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현역 군인의 총병력 숫자를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자, 회계연도 2019 국방수급법은 22,000명이었는데 올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급법은 28,500명입니다. 제가 이걸 강구했어요. 이걸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이제 28,500명, 즉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이 28,500명인데 여기에서 한 명도 못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증명하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항은 뭐냐? 이겁니다. 1항, 그러한 병력 감축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해당 지역의 미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이거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지역의,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해당 지역은 이 동북아시아 지역입니다.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일본 포함이에요. 해당 지역의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회 국방위원회에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항,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병력 감축에 대해 적절하게 협의해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정경두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병력 감축하세요, 적절하게 협의했어요 라고 진술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칩시다.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또 어쩌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노 일본 방위상 절대로 거기에 협의하지 않겠죠. 자,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6개 나라, 육자회담 했던 6개 나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일본입니다. 왜? 자기네들의 안보가 흔들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최전선이 되는 것보다 한국이라는 최전선이 있고 그 다음 전선이 자기네들이 되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지, 자기네들이 최전선이 되는 것은 일본은 바람직하지 않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요. 그런데 중국, 러시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철수를 왠지 좀 펌프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미국 대통령도 지금 주한미군 철수 뭐 하면 되지 뭐 하자 뭐 이런 주의니까 일본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방위상이 우리도 협의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세요 라고 해줄 것이냐?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 또는 거의 없다. 언제까지? 내년 9월 30일까지 2020년 9월 30일까지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또 다른 국방수권법이 또 나오겠죠. 매년 이제 이거는 1년짜리니까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느라고 바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 또는 철군에 동의할까요? 여야 할 것 없이 또는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는 아주 어리석은 짓, 베리 풀리시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안이다 라고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자, 한국의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하는 값진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트럼프는 인식해야 한다 라고 잭 리드 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 민주당 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 정부가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는데 트럼프는 이러한 한국의 기여를 인식하고 주한미군 관련 공정한 부담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 공화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원, 상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지금 한국에 대한 이런 방위비 분담금의 강력한 압박,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불가하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인 겁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놓고 밀어붙이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이 돈 때문에 초강대국이 된 것 같습니까? 미국이 돈 때문에 이 기축통화를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주무르고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것은 뭡니까? 동맹국들이 보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은 왜 힘을 보탭니까?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의 수호라는 그 가치가 동맹국들의 가치 그리고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의 통제국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림을 통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으면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지소미아 폐기 위기 이런 것들, 그리고 작년 아니죠, 올 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대단히 감정적으로 대했던 한국 정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우리 애독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대단히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십니까? 자, 여기에 댓글을 적는 일부 미국 교포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그냥 미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십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추앙하고 받들죠. 왜 그러십니까? 그 일부 사람들의 의식화에 따른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2017년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 북한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압박하고 어쩌면 정말 무력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호하고 지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2017년 말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더 지지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 저 유튜브 탈퇴해라, 구독 끊으란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아시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일부분들. 다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일부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트럼프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과 트럼프의 가치가 일치해야 트럼프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고 대한민국을 백석간도의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지지합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그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이 정부가 레짐 체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피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막연한 그에 대한 막연한 지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이 생각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리더가 아니고 세계의 경찰국가, 세계를 통제하는 국가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 갖추어야 할 모습은 더욱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익이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그에게 지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예견한 고 존 S. 맥케인 상원의원의 국방수권법, 그것을 더 발전시킨 미 상원 정말 감사합니다. 당분간 최소 1년 동안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안을 보고 저는 정말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미 하원에서 자발적으로 국방수권법 2021을 제정해서 미 상원에서 손을 안 봐도 될 정도의 국방수권법을 미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